내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나의 모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하나의 모리로부터 옷 한 벌을 디자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년이었다. 하나의 모리는 일본에서 좀 명성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 우리나라로 치면 앙드레긴 같은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처음 하나의 모리한테 디자인 의뢰했을 때 그분이 아니 나더러 택시 운전기사의 제복을 디자인해달라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택시 운전기사를 스튜어디스보다 또 훨씬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이세이라는 디자이너가 어떨까, 야마모토 간사이한테 맡기면 어떨까 하는 다른 디자이너들을 수없이 소개했지만 나는 모조리 거절하고 내게는 오직 하나의 몰이라는 이름만이 필요했다. 그러기를 4년을 기다렸는데 하나의 몰이의 측근으로부터 디자인료 1000만엔 주면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제안이 왔다. 우리나라 돈 한 1억 정도? 그 당시에 1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정작 하나의 몰이 자신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이분이 하나의 몰이한테 매달려 부탁을 했대요. 저는 무려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면 더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만 만나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도 10분이나 20분으로는 안 되고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마침내 도쿄에 있는 사무실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이분이 도쿄에 가가지고 선생님, 운전기사 제복의 디자인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K로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나의 몰이라는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는 존경을 받는데 어째서 똑같이 인명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경영자의 책임이 큽니다.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하나의 몰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을 심어주자는 것이지요. 네,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부끄럽습니다. 하나의 몰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경영자로서 그토록 순수한 정열을 쏟고 계시는데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돕겠습니다. 하나의 승낙이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교토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상징하면서 국제적인 색채가 곁들여진 도시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교토 이미지에 국제 감각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을 하나에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나의 모리가 디자인한 옷은 곧 여성들의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하나의 모리가 디자인한 제복이 교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던 날 MK 운전사들은 어딜 가나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 이 옷이 하나의 모리가 디자인한 옷이군요. 정말 멋지군요. 하나의 모리의 디자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렇게 칭찬을 듣는 운전기사가 어떻게 손님들에게 불친절할 수 있으며 승차고문한 난폭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런 분도 있고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대요. 그 하나의 모리가 디자인한 제복이 화제가 돼가지고 기업주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돈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존경이고 명예다. 회사의 우열은 관리직이 근로자와 얼마나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과장 이상의 간부가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교대 시간에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운전기사의 처지를 개선해주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고리를 만들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받고 싶으면 먼저 주어라. 운전사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지어줌으로써 회사 경영을 흑자로 돌린 나는 비로소 일하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 새록새록 맛보고 있었다. 그러자 욕심이 더 생겼다. 운전사들에게 임대 아파트가 아닌 진짜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해주고 싶어진 것이다. 근데 이런 불신이 있었대요.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꿍꿍이 속에 있지 않나 의심부터 하려 들였다. 너무 뜻밖의 반응에 나는 몹시 서운했다. 회사에서 우리 집을 지어준다고?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기업주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런 선심을 쓰겠냐. 그런 식으로 우릴 꼬셔서 일이나 잔뜩 시켜먹으려는 수작이지. 남에게 선의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받는 것에도 익숙치 않은 법이다.
운전사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열대의 차량이 비로소 풀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퀴가 구르는 만큼 수입은 비례하여 늘어났고 수입 증대는 곧 사세학장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아파트 준공에 따른 투자로 회사 경영이 무척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그 후 꼭 1년 만에 결산서는 흑자로 돌아왔다. 원래 독재를 하기란 쉽다. 물리력을 바탕으로 억누르고 경영하고 강제시키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에는 분쟁이 필수다. 분쟁이 있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쟁을 주도해야 한다. 경영자가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분쟁의 중심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다 보면 분쟁의 결과는 대부분 기업의 발전으로 역상승되기 마련이다. 분쟁은 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사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 그저 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술책이라고 몰아붙인 식이었다. 아파트는 회유책이다. 절대 속지 말자. 저건 20세기의 노예 수용소다. 입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노예라는 말이 나오네요. 쪼들리는 경영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빚을 내면서까지 노동자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장해주려고 경영자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이익단체인 노조가 전면에서 방해공작을 펴니 나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경영자에게는 은행이 자산이 아니다. 은행이란 돈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인연이 끊어지는 날이다. 하지만 사원들은 유사시에 가장 절대적인 힘이 돼준다.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자는 근로자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그들이 없으면 회사는 어떤 생산도 할 수 없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산자이며 무산자의 노동이야말로 모든 가치 창조의 원천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 생각한다면 그들의 요구 하나라도 지나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런 요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뛰어난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당장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종업원이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려면 택시회사 사장이 직접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나를 비롯해 MK의 관리직 사원들은 모두 이종면허를 따서 공휴일이나 갑자기 결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직접 핸들을 잡고 손님들을 맞으러 간다. 그때에 대해 인사는 MK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전사는 MK의 회장 유봉식입니다. 손님들은 신기하면서도 MK 택시에 대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시민들이 MK의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다. 회사에 파업이 일어나서 위기가 왔을 때 이분이 새벽 5시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서 커피포트와 주전자 찻잔을 있는 대로 챙겨서 회사로 갔대요. 그래서 나는 손수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라 운전사들에게 서비스했다. 운전사들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이른 시간에 불쑥 사장이 나타나는 것이 의아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장으로부터 직접 차 대접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운전기사가 못내 즐겁다는 듯 농담삼아 한마디 했다. 사장님 혹 어디 가서 재미 보시고 이 새벽에 돌아오시는 건 아닙니까? 모두들 따끈한 차를 맛있게 들었다. 그런데 슬쩍 훔쳐보니 한 운전기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감격으로 가득 찬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내심 환호성을 질렀다. 경영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원들과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회사로 달려가는 나의 피나는 출근 투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서비스했고 그 속에서 사원들과 무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사이 사원들이 나에게 갖고 있던 막연한 적대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처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앙케이트 조사나 설문조사처럼 일회성으로 불편한 점, 좋은 점,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현장에 나와가지고 기사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은 좋겠지만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들 뿐더러 현장에 나와서 직접 대화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각을 보내서 적어오는 것도
적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니까 이거를 상설 기구화 시켜가지고 청와대 신문고 이런 것처럼 그냥 상시적으로 좋은 게 있잖아요. 카카오는 인터넷의 혁명, 인터넷에 정말 좋은 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전부 다 닉네임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 얘기나 그냥 자유롭게 막 하게끔, 카카오 직원인지 벤티쿨인지 못 알아보게끔 그냥 서로 다 닉네임을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카카오 직원들은 뭐 이름 그 닉네임 끝에다가 카라든가 표시해서 직원인 걸 표시해서 뭐 대화를 해도 되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스스럼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거기서 막 자유롭게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부담 갖지 말고 그거를 계속 답해 줄 필요도 없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는 또 보석같이 정말 10,000개 중에 하나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벤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런 단체 대화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 사장님도 거기 들어와서 계시면은, 누군지 사장님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닉네임을 쓰면은, 그러면은 직접 현장의 얘기를 귀로 이렇게 다 들어볼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또 알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현장에 나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뭐 운동회 체육회도 같이 하고 막 대화도 막 많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지만, 코로나라서 일단 비대면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원격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다 들을 수 있게 된 게 참 문명이 발전된 거잖아요. 그 발전된 그 문명을 그냥 잘 활용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